사장님들의 슬기로운 상가, 임차 생활을 위한 필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이 자료 하나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임차인의 여정을 계약부터 권리 회수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약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기에서는 법 적용 대상 확인, 대항력 확보, 그리고 보증금 보호에 대해 다룹니다. 다음으로 운영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서는 임대료 증감, 수선 의무, 그리고 건물주 변경 시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와 새로운 시작 단계에서는 계약 갱신, 권리금 회수,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 내 계약이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환산 보증금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의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 보증금은 1억 원이 됩니다. 사장님 액션 포인트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내가계의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는 9억 원 이하, 과밀업체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등은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인데요. 이 기준을 초과하면 안타깝게도 민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먼저 대항력이란 건물이 팔리거나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만으로 확보되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 액션 포인트는 이사 및 영업시작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은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즉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더욱 강력한 방패가 사장님을 지켜줍니다.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과밀업체권역은 5,500만 원 이하인데요. 이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서울은 최대 2,200만 원, 과밀업체권역은 최대 1,9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서울에서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상가 건물 가액의 12범위 내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먼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예를 들어 소유자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 임대차 기간 보장입니다. 계약서의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최소 1년의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원한다면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는 건물주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강력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증액 한도입니다.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증액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액션 포인트입니다. 만약 증액에 합의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증액분 또한 우선 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변 시세가 하락했다면 월세를 깎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부적절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인사이트, 임대료 감액 금지 특약의 효력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감액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법에 따라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증액 금지 특약은 임대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차임 감액 청구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적정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비가 새는 것처럼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크게 임대인 책임과 임차인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수선, 즉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적인 설비의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지붕 누수, 벽 균열, 보일러 교체,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반면 소수선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으로 전등 교체나 문고리 수리 등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 수준은 임차인 책임입니다. 핵심 요약하자면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러한 대규모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건물을 새로 산 사람, 즉 양수인은 이전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이를 임대인 지위의 승계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만약 임차인이 새로운 주인과의 계약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년 장사할 권리, 바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증감 협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또는 임대인이 건물 전체의 철거나 대부분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보증금, 월세 등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묵시적 갱신 시에는 1년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여기서 임차인에게 중요한 차이점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의무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가지 관련 질문으로 인테리어 비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보일러나 주방시설 등은 임차인 본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이사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되냐고요?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가게를 점유하고 계속 영업한다면 그 이득에 대한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위험합니다. 그냥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장님 액션 포인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전 반드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장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임차인의 핵심 권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증금 보호 권리입니다. 이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유지하고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둘째, 안정적 영업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최초 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간 한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일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투자금 회수권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통해 수년간 쌓아온 유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회수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사장님 비즈니스를 굳건히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